인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적 제거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탄 경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비웃는 사람들을 엄중히 투표로 경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세를 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GTX 확대를 약속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고 대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49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정상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자는 오는 7월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뇌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최고급 보잉 항공기를 인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기업 금융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후 정치적 재기를 이룬 인천을 찾았습니다. 방탄 경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비웃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투표로 경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어제는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사는 동네를 잘 챙기지 않겠냐며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교통 문제나 이런 기반 시설 문제도 제가 체험을 했으니 각별히 잘 챙기도록.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관문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선에서 완전히 진압하자고 했고 방탄요리 등 경호를 비난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조봉암 선생 등을 거론하며 정적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법살인 당하지 않고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지 않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지역구에선 정치적 재기 발판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계양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오늘은 제주와 경남 양산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GTX 확대를 약속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어제로 사흘째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 경기 북부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에는 지금 현재
김골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타보니까 너무 좁고 작아가지고 근데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부각하며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이 복지다 맞죠? 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습니다. 청렴한 공직 생활이 자신의 방탄유리라며 방탄조끼를 입은 이 후보를 도둑, 독재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여기 조끼 없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선 농업기술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기계도 직접 몰았고 새참도 함께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모내기 하면은 그 막걸리 받아오라고. 김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에 머물며 재계와 의료계, 농업계를 잇따라 만나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소 운영 시간은 LA 총영사관의 경우 오는 25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추가 투표소는 내일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LA 총영사관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등록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에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이번 경선에서는 정상봉 후보가 49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뜨거웠던 투표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이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김춘식, 최라나, 주부건 이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차기 회장 선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경선으로 한층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기호 1번 정상봉 후보 회장단의 공약 발표가 진행됐고 발표가 마무리된 뒤에는 기호 2번 김진아 후보 회장단의 발표가 뒤따랐습니다. 투표권을 보유한 이사진들 역시 출마 후보들이 배포한 안내지를 읽어보는 등 본격적인 투표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이사들은 이내 투표에 참여했고 선관위는 현장 투표가 마무리된 뒤 부재자 투표부터 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양측 후보 진영의 참관인들과 함께 개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현장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초반에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던 득표수는 투표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기호 1번 정상봉 후보가 83표, 기호 2번 김진아 후보가 43표를 획득해 49대 차기 회장에 기호 1번 정상봉 후보가 당선됐다고 공표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어떤 미국에 있는 한인 단체보다도 모범되고 또 훌륭한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봉 후보와 열띤 경쟁을 펼쳤던 김진아 후보는 화합하는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경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현장 투표 67명, 부재자 투표 59명이 참여했으며 무효표가 4표 나왔습니다. 모두 130명의 유권자가 경선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97%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뇌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최고급 보잉 항공기를 인수했습니다.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모든 연방 규칙과 규정에 따라 카타르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미 공군의 항공기를 기증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사실상 보잉 747 인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동 순방길에 방문한 카타르 왕실이 4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 747 항공기를 미 국방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 초고가 선물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CNN이 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측이 카타르 비행기 제공을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 총리는 비행기 거래는 매우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우리가 수십 년간 이어온 협력의 일환이라고 뇌물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라 양. Al was born on October 1st, 2007, and her name is Alexandra Lily Hinks. And her older sister called her Alexandra when she was born. And then she started just calling her Owl. Alexandra got shortened to Owl. And then it just stuck and we all called her Owl. She was a gentle soul and very empathetic, loving. 행복한 가정의 변화가 찾아온 건 13살이 된 알렉산드라에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일정 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딸의 휴대전화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했지만 크게 심각성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Around that time, I think she started to figure out how to bypass all of those controls. 그렇게 조금씩 알렉산드라는 소셜미디어에 빠져들었고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성격 역시 점차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Actual physical things like taking the door off of her bedroom so that she had no privacy, which seems extreme, but like at some point, like I wasn't going to get like physical. She had complete meltdowns. 그리고 지난해 8월 알렉산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Yeah, you can't go back and try it again. You get one chance. 딸을 떠나보낸 부모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관련 규제 법안 AB 56이 계류 중인데 청소년 사용자가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누적 사용했을 경우 검은 화면에 경고문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하원 법사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며 전체 회의 상정에 앞서 마지막 단계인 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경고문 표시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부가 특정 메시지를 강요하는 강제된 표현에 해당하며 모든 플랫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교육적 콘텐츠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교육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arenting is hard enough as it is. So, the social media companies need to take some responsibility for it so it's not all on the parents. 현재로서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사 법안 역시 대표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법안의 구체성과 범위가 지금보다 더 명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소셜미디어 규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벤쿠버호프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기업 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엘라벨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했는데 이와 관련 중소납품업체들의 현지법인 설립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이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창구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 지원 전문팀을 출범시킨 벤쿠버호프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기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곳의 기업금융지원센터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 유관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요. 또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 전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도 되고. 벤쿠버호프는 한국 기업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을 포함한 기업 재무 서비스 전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미국 금융제도에 익숙치 않은 그러한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서로 도우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벤쿠버호프는 모국 기업을 돕고 상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국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들에게는 큰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쿠버호프는 올해 안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거점 도시에 순차적으로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뉴욕과 뉴저지, 올 하반기에는 엘라바마와 휴스턴에 각각 지원센터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타겟이 매출 부진 여파로 연간 실적 전망을 낮췄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지만 가격 인상에 대해선 최후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타겟은 애초 올해 1% 매출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한 자릿수대 감소로 낮춰 제시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조정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는 종전 8.8에서 9.8달러인 것을 7에서 9달러 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세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예상했던 것보다 클 수 있음을 반영한 데다 다양성과 포용 정책에서 후퇴하며 일부 고객층의 반감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 탓에 금전적 피해가 커 매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폭염으로 위험 수준의 대기 오염을 겪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렌초쿠 카몬가와 로마린다 등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천식 환자 등에게 해로운 수준의 대기질은 산타클라리타, 포모나, 인디오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기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주택보험료 인상을 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료 인상 요청은 지난주 임시 승인된 17% 인상에 이어 추가로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보험과 콘도보험에 대해서도 큰 폭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 리카도 라라 국장은 스테이트팜의 긴급 인상 요청을 최근 승인했지만 추가 인상 요청에 대해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수년간 산불과 기후재해로 위험이 높아져 주택 소유주들의 민간 보험 가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화재보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폐업 플랜에 몰리고 있지만 보장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피해로 접수된 보험 청구는 총 1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35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76억 달러까지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보험은 22%, 렌트와 콘도 보험은 15% 인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노령층과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DA 마틴 마카리 청장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들이 장기 위약 대조군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백신 규제 방침에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장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FDA 측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의 경우 위험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당국은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뒤 백신 승인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달 21일 이후 4주 만에 가장 크게 폭락한 최악의 날을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 떨어져 추가 하락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했는데요.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개월 최고치를 돌파하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상황에서도 개장 초 중립을 유지하던 투자 심리는 버티지 못하고 팔자 쪽으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자극된 매도 심리는 어제보다 몇 단계 더 강력한 수준의 패닉셀링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알파벳이 11주 최고치로 반등했지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기술주들의 집중된 매도세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역부족임을 나타낸 건데요. 그 결과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6개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추락한 몇몇 유통업체들의 두드러진 약세 또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